자, 이번 시간부터 CFP 사례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CFP 사례형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자, 저는 토마토패스에서 CFP 사례형을 담당하게 된 김봉근 CFP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CFP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우선은 이제 CFP 사례형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일단은 CFP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전체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CFP 시험은 토요일 날은 지식형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이 사례형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살펴볼 것은 지식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는지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일단은 시험 보는 시간 자체가 오후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1교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 20분부터는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겠죠. 이때는 2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보시면 재무설계 원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직업윤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한 과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시험 문항수는 20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그 다음에 은퇴설계, 그 다음에 부동산 설계 해가지고요. 전체 몇 과목이 되냐면 4과목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관리와 보험 설계에서는 25문제, 은퇴 설계에서는 25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설계에서는 20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이제 투자 설계와 세금 설계, 그 다음에 상속 설계, 전체 3과목의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에서는 28문제가, 그 다음에 세금 설계에서는 27문제, 그 다음에 상속 설계에서는 25문제 해가지고요. 자, 전체 총 몇 문제 시험이 있냐면 170문항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0문항 중에 70% 이상을 여러분들이 득점하시게 되면 지식형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이제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형 시험을 보는데, 자, 사례형 시험 시간을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교시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4교시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례형에 대해 배울 텐데요. 이 사례형은 전체 보시면 첫 번째로는 단일 사례, 그 다음에 복합 사례와 종합 사례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사례, 복합 사례, 종합 사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화폐의 시간 같이 반드시 TVM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일 사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전체 7과목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출제 문항수는 전체 30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 사례는 기본적으로 단일 사례가 한 3과목에서 4과목 정도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한 세트씩 10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교시에는 어떻게 된다? 단일 사례 한 세트 30문항과 그다음에 복합 사례 한 세트 10문항에서 전체 40문항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 사례 이제 4교시로 넘어오면 이때는 이제 2세트를 풉니다. 그래서 한 세트당 10문제이기 때문에 2세트는 20문제 풀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 사례의 7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합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에 어떻게 되냐면 20문항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수가 80문항이 되겠고요. 이 80문항에서 우리가 70% 이상 득점을 하게 되면 이제 CFP 사례형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러면 첫 번째,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합격과 그 다음에 2가지 부분 합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70% 이상, 70점 이상이며 그 다음에 과락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형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나온 경우, 혹은 사례형에서도 40% 미만이 나온 경우에는 과락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식형은 170문항 중에 70%인 119문항 이상 득점하게 되면 지식형 과목에서 학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례형에는 80문항 중에 전체 몇 퍼센트예요? 70%인 56문항 이상을 득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례형 시험에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식형에서는 만약에 평균이 80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사례형에서는 평균이 만약에 60점 정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식형만 따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전체 평균, 그래서 전체 평균이 140점에 2과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전체 평균이 70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형에 자신 있는 분들은 지식형 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례형의 학습에 자신 있는 분들은
자, 사례형 학습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이 점수를 상쇄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도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FPK와 마찬가지로 부분 합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평균이 7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유형에서 아래의 합격 기준을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부분 합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형 합격을 보시면 지식형 평균이 70% 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과락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사례형 합격의 경우는 전체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 그래서 지식형은 70%가 넘지만 사례는 70%가 넘지 않고 둘의 평균도 7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식형만 합격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는 70%가 넘지만 지식형 평균은 70%가 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식형과 사례형을 모두 다 합산해가지고 평균을 계산해도 7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이때는 뭐만 합격한다? 이 사례형만 합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전체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합격 원로부터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CFP 인증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 합격의 경우는 합격 원로부터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은 2회 시험을 더 치르셔가지고요. 이 부분 합격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응시하셔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전체 합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합격 과정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이 단일 사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전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단일 사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첫 번째 1교시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재무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의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TVM 집중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VM 집중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설계 원론, 그 다음에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그 다음에 은퇴설계 분야가 바로 TVM에서 배운 내용들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 4교시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학습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교시와 6교시는, 자, 세금과 상속을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과 상속은 기본적으로, 자, 이론 중심의 과목이죠. 그래서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설계와 부동산 설계를 이제 7교시와 8교시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자, 투자 관련된 내용들은 공식 중심의 학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를 해서 문제풀이를 접근해야 되는 과목들은 투자 설계와 부동산 설계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거는 재무설계 원론과 그 다음에 위험관리 보험설계, 은퇴설계를 통해서 이 TVM 중심 과목을 충분히 더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상속을 통해서 이론 중심의 과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투자 설계와 부동산 설계해서 이제 공식 중심의 학습 과목들을 충분하게 학습하시게 되면 이 단일 사례 과목이 종료가 되고요. 이 단일 사례 과목이 종료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한 시점부터는 이제 복합 사례 과정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FP 사례형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강의를 먼저 듣게 돼요. 자, 그러면 강의를 듣게 되면 문제를 읽지 않고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시냐면 문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강의를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제 강의를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강의 청취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에 몰아서 들으시면 자,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듣는 이러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단계에는, 자, 그러면 내가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과목별로 뭘 만드셔야 되냐면, 이 정답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답 노트라고 하는 것은 이 풀이 과정을 충분히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풀이 과정을 쭉 정리하는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직 정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들을 한 번 정도 적으면서 여러분만의 정답 노트를 만드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좀 거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자, 평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1단계와 3단계를 쭉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읽고 강의를 청취하고 정답 노트를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과목 정도씩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좀 가장 적당한 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평일에 충분히 학습하시고 주말에는 복습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평일에는 예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복습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5단계에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복습의 중요성들을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다 보면, 자, 처음에는 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중에 2과목, 3과목, 4과목, 전체 7과목을 다 공부하게 되면 복습해야 될 양이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과목을 1회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도 중요하지만 자, 우선 전체 과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원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 7과목을 모두 다 학습을 하고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시작 단계부터 복습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뭘 하시냐면 전체 과목을 자, 한번 학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셔야지 자, 복습하는 것에 너무 급급하게 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단계에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지만, 자, 실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설정하고,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실전 테스트에 우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 문제당 3분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10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30분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분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실전처럼 테스트를 보게 되면 어떠한 걸 찾을 수 있냐면 자, 내가 잘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뭘 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이러한 습관들을 들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강의를 청취하면서 자, 정답 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일에는 자, 뭘 한다? 예습 단계를 거쳐서 주말에는 내가 평일에 공부한 과목에 대해서 전체 복습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단계는 뭘 한다? 자, 과목 복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신 다음에 최종 정리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마토 패스에서 이제 CFP 관련된 내용들 쭉 학습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진행되는 이 수업 진행 방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개인 재무설계 사례집을 자, 유형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재무설계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쭉 나열됐다라고 하면 자, 저희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유형별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내용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업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재무설계집 안에 자, 해설서가 있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해설서를 따로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풀이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사례형 학습에 필요한 지식형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중심의 학습은 세금 설계와 그 다음에 상속 설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 중심의 항목에는 이제 투자 설계와 부동산 설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론을 우리가 굳이 지식형 책을 찾지 않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함께 지식형 이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FP 학습하면서 가장 큰 고민점은 뭐냐면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잘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관련된, 이 CFP 관련된 내용들은 저에게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 주소 보이시죠?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해당 내용들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이제 CFP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폐 시간 같이 TV에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